예. 제가 그 여의도에 가끔 취재를 나가 보면 뭐 전당대회 기간 동안 벌어졌던 당내 어떤 갈등이라는 것이 전당대회 이후에 터지는 경우도 있고 이래 봉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국면을 보면 여당은 야당이 깨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야당은 여당이 깨질 거라고 서로 집안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니네 헤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당내 전당대회 이후에 통합의 길을 가게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갈등과 반목의 길을 가게 될까요? 국민의힘은 이제 정권을 잡은 윤석열 대통령이 4년이 남아 있잖아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다. 여당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 단지 하나 이게 상대적이에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사퇴한다는 거 저는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또 그 개딸들의 그 강성 팬덤층 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지도부의 이제 그 강성 지도부들 예. 뭐 이렇게 해서 사퇴하기는 힘들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발 분당 사태가 빠르다. 민주당발. 예. 왜냐하면 저게 뭐 탄핵 정국에서도 하루에 한 3,000통씩 새누리당 국회의원들한테 문자 폭탄이 쏟아지니까 못 견디더라고. 전화 다 바꾸고 이랬어요.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그 형태라 반면교가. 그래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그 지금 전당대회 끝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탈당하는 이런 형태보다는 오히려 민주당발 탈당을 기점으로 그러면은 민주당 하나의 국민의힘 신당 새로운 제3세력이 생길 때는 예. 굉장히 보수 정당이 예. 어려워지는데 이게 민주당이 분당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내부에 공천을 못 받을 세력들 유승민계, 안철수계, 천하람 이번에 천하람 뭐 이준석계 이런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된다. 예. 그러면은 급속도로 이 양당 자체가 분당 사태, 신당 창당 사태가 벌어지고 예. 이제 우리공화당이나 정의당이나 예. 이렇게 재정당들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좀 그런 입장을 보고 있고요. 예. 그 또한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에요. 그렇죠. 윤석열 네, 대통령이 네, 40% 중반대 네. 의 지지율 50% 본인이 그 투표에서 얻었던 47%인가 예. 그런 지지율을 유지를 하느냐. 예. 그렇지 않으면 지금같이 그 긍정하고 이제 그 긍정이 보통 35%대 선 예. 박스에 묶여가 있을 거냐. 예. 또 요 하나의 원인이 하나 있고 대통령 지지율. 두 예. 번째는 민생이에요. 음. 자 이제 1년간은 지켜봤다고 국민들이 전 정부 문제도 있었고 예. 뭐 전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그 퍼주기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1년이 지나서 2년 차에 들어가요. 2년 차에 갔는데도 고물가, 고금리 이런 부분 고유가를 못 잡아가고 예. 물론 고유가 문제는 다른 측면이 또 있지만 이 민생을 챙기지 못하고 개혁과제 실천을 못하는 또 1년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격탄이 내려온다. 그래 됐을 때 총선 구도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생 정책 행보가 맞물려 가지고 예.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어. 그래서 저는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민주당을 보면은 예.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이제 팬덤 정치의 강성 팬덤들에 의해 가지고 장악이 됐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말로는 강성 팬덤에 대한 중립화를 요구하고 좀 자제를 요구하지만은 예.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경선도 못 나올 상황이 됐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친명계가 이번에 관련표를 40표 가까이 던졌을 때도 이재명 대표로 봐서는 곤혹스러운 방향이 있었지만 강성 지도부와 강성 팬덤들이 이재명 지표를 지켜주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을 쉽게 버릴 수 있느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의 정치 역정이나 예. 그동안 성남시장에서부터 해오는 과정들을 보면은 절대 사퇴를 하거나 그렇지 않을 거다. 끝까지 간다. 예. 그러면 결국은 공천 과정에서도
이제 이재명 반 이재명 예. 이런 갈라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호남 쪽에서 예. 저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음. 거기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예. 민주당이 훨씬 더 빨리 네. 이 분당이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음. 왜냐하면 이낙연계도 예. 정세균계도 합쳐가지고 많이 된다고요. 한 예. 40석 정도 되는데 이번에 조직적으로 사실은 반란표를 한 거예요. 예. 조직적으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앞으로의 양당의 그러한 그 정치적인 변화 예. 또 중요하지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아니 너무 무책임들하다 무능하다 양당과 똑같아요. 예. 무능 무책임 부패 거기는 민생을 외면하는 국민의힘 민생을 외면 민심을 외면하는 민주당 이 화두가 국민들이 이제 계속 도는 거 제가 이번에 청주에 갔다 왔는데 예. 특히 민주당 당원들을 제가 만났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 노골적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안티를 하더라고. 노골적으로. 그래서 지금 서울이 21%까지 갤럽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예. 이것은 이제 빨간불을 켠 거예요. 레드 카드를 던진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 정치의 계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예. 이런 정도의 총선 앞두고 이 정도로 양당 전체가 양당 정체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이 뭐 양당을 떠나서 예. 국민들을 위한 하나의 정치 개혁 예. 혹은 인적 쇄신 예. 하라면 양당 정치를 타파하는 그러한 견제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 뭐 이런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그렇게만 나온다면은 이 양당 정치의 국민의힘이나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내로남불식으로 국민 무시하고 저렇게 자기들끼리만 하는 정치는 안 할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긍정적인 행태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사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여야 모두 갈등과 반목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균열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다 남아있는 상황이고 여당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 야당의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향후 행보 내지는 이제 그 전망이나 발걸음이 야당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